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수당이나 청년 통장, 청년 일자리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도 마련되고 있죠. 그중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이 어제부터 분양 모집에 들어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싸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이 청년 주택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건물 복층화와 정원 설비, 가로녹지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마포구 성산동 운전면허 학원이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공원과 청년주택 등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변 오피스텔이나 원룸 시세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더 비싸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저녁 용산구 이촌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앞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입니다. 최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최종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재조정으로 공사가 잠시 지연됐었는데요. 현대화 사업 2단계인 도매권역 공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유통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지난 2015년 1단계 사업으로 가락몰 권역인 소매 권역의 현대화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조정으로 지연됐던 마지막 2단계 사업 도매 권역의 현대화는 최근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초 2단계 사업은 109 채소 2동을 시작으로 채소 1동과 과일동, 공동 배송장 등 409까지 순차적으로 재건축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9의 중간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됐고 정부는 도매 권역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해 1년 가까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393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기재부에서는 이제 나머지 그 공구에도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작년 18년 9월에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매 권역 건물들의 복층화가 추진되고 공구별로 절기별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원 설비가 들어섭니다. 특히 옥상부를 비롯해 도매 권역 남측과 북측에 폭 30m 규모의 가로녹지가 조성돼 소음과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격거리를 30m 이상 그 녹지 폭을 주기 때문에 그 소음이나 불빛이나 그다음에 이제 먼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시장 안에서 소화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마치며 탄력을 받게 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매권역 109 채소 2동의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왔던 마포구 성산동의 운전면허 학원. 얼마 전 학원이 폐업을 한 뒤 최근 부지 내 시설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뉴스앤 이슈 현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마포구 성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천 기자, 부지 내 시설물 철거가 시작됐다고요? 네, 운전면허학원은 약 한 20년 전에 경의선 가좌역 인근에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길 옆 유휴 부지를 빌려 운영해온 건데요. 부지가 꽤 큽니다. 한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현재는 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학원이 폐업을 선언을 했고요. 이후 경찰서 쪽에 폐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이제 철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잠시 나왔지만은 이 시설물을 철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나간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난달이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원 폐업으로 인해서 내년에 임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학원이 나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도 있고 철길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지 같은데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마포구는 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의선 선영의 숲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용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철길 공원의 녹지축을 상암동까지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구는 이와 관련해 3년 전에 이미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관련 내용을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 행복 주택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내 유휴 부지에 청년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취재 결과 마포구도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마포구 입장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요. 이곳에 청년 행복주택 600호를 짓는 방안이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마포구 이렇게 3자 간에 긴밀히 논의 중인 것입니다. 앞서 마포구는 공원화 계획을 언급했는데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 일부는 공원화를 해서 녹지축을 잇고 또 일부는 청년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을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들인데요. 오래전부터 이전 요구가 있었던 시설이고 학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공원화가 돼서 주민들이 이 땅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땅 주인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관련 사안을 일단 마포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학원이 연말까지 이게 철거를 하니까요. 공원이건 청년 행복주택이건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아주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성산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도 보셨지만 청년주택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2곳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충정로역 인근 499실, 강변역 인근 74실 규모인데 임대료가 결코 싸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길래 그런지 공급 규모가 큰 충정로역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제곱미터, 약 5평이 좀 안 되겠네요. 보증금은 3,640만 원에서 4,85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고요. 보증금 비율에 따라 월세는 29만 원에서 34만 원 선입니다. 21제곱미터 보증금은 4,600만 원에서 6,200만 원 사이, 월세는 37만 원에서 43만 원 사이입니다. 10평이 조금 넘는 35제곱미터는 보증금 7,500만 원에서 1억 사이, 월세는 60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로 따지니 조금 복잡하죠. 이 월세 규모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이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20제곱미터 이하는 전세금 평균 1억 2,479만 원, 20에서 30제곱미터 규모는 1억 8,495만 원, 30에서 40제곱미터는 2억 5,574만 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자, 그럼 서울 평균 주택값과 비교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20제곱미터 이하에서만 조금 저렴했을 뿐 20제곱미터가 초과한 규모에서는 오피스텔과 단독 다가구, 즉 원룸보다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공평하게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볼까요? 직방이 충정로 근처 서대문과 마포, 종로,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의 환산 전세금과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청년주택이 오피스텔에 비해 20제곱미터 이하만 저렴했고 그 이상 규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주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사이에서 책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시세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서울의 빈집 3,000호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청년주택 정책을 보면
혹시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부족한 주택 숫자에서만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저 3,60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이 필요한 역세권 청년 주택. 접근성과 교통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고 왜 수도권 외곽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는지 이 역시 헤아려 봐야 할 겁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지금 이 시각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사리 손들이 한입 두입 모은 동전들이 소중한 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현장에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어떤 자리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용산구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요,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만든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예. 기부를 통해서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로 15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자리 같은데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저금통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저금통인데요. 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용산군의 어린이집 60여 곳에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동전 분리와 더불어서 개수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이 소중한 곳에 사용돼야 할 텐데 이 모금액들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네, 모금 전액은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용산복지재단에 지정 기탁됩니다. 재단에서는 모금액을 지역 내 불우 아동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인데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난해 모인 성금 1,300여만 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 중 아픈 원생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올해 모금액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모금 행사 이외에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이 부스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서는요,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서 놀이와 체험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악기 놀이터와 아트존, 블록존 등이 있고요. 교통 안전 교육과 어린이 나눔 교육, 그리고 동화책 교환 행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효창공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액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 꼭 여기에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따뜻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효창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용산구 이촌동 현 도로에서 30대 서모 씨가 몰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서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앞쪽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정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재개발 지역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건물에 있던 5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라이터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행정이나 생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하나의 앱으로 생활 속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더 강남 앱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내 주변의 주차장과 이용 요금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게 찾아봅니다. 무언가 만들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면 공유 경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출입 신고는 동주민센터를 안 가도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행정이나 모든 생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더 강남 앱으로 출시 행사를 통해 세상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에 깔아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더 단조롭고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더 강남 앱은 관광, 환경, 문화 같은 개별화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구축한 통합 플랫폼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여기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의지도 담겼습니다. 강남이 제1의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로 가는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완스톱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해 평가단의 의견 수렴,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으로 탄생한 더 강남 앱은 지속적인 기능 개발을 통해 내 손 안에 강남을 담아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연주 경험이 없던 아이들이 모여 악보 보는 법부터 악기 다루는 법까지 익혀 마침내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하죠. 나날의 합주 실력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생 꿈의 오케스트라를 조아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신중하게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들. 합주가 시작되자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에서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연주에 집중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는 비올레를 맡았는데 연습을 할 때 손이 조금 아프긴 했어도 소리가 잘 나는 거 보면 뿌듯했어요.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초등학생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을 비롯해 플루트와 트럼펫, 여러 종류의 타악기까지. 자신이 맡은 악기를 연주하며 협동심과 집중력도 기릅니다. 팀판이랑 베이스 드럼이랑 스네어 드럼이랑 직접 해보니까 재밌었어. 중구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어린이들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비 전액과 악기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지난 4월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51명의 단원은 입문교육을 거쳐 음악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연주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중구청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오케스트라를 배울 수 있고 또 협동심이나 협력이나 사회성들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중구문화재단의 목표입니다. 오는 12월 정기음악회에서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뽐낼 초등학생 단원들. 중구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구립 오케스트라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절기로는 가을이지만 한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신촌에서는 더위를 식혀줄 맥주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신촌 맥주 축제 어떤 모습일지 이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혹시 신촌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있나요? 맥주 축제요. 어디 와보셨어요?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이번 연도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는 신촌 맥주 축제. 물총 축제와 함께 신촌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촌 맥주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촌 맥주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연세로에서 열립니다. 연세로 거리마다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부스가 설치되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야외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신촌 상인회가 참여해 맥주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특별한 안주 판매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책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북맥축제로 기획돼 맥주를 마시며 관람이 가능한 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 축제가 해외에서도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맥주 축제 자체가 글로벌하게 사실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상권 자체를 알리는 것,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많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 첫날인 20일 오후 6시엔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개막식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엔 엔치와 유다빈 밴드 등 뮤지션들의 공연이 찾아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수제 맥주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맥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맛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비어 도슨트와 취향에 맞는 맥주를 추천받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참가하는 브루어리들을 다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직접 시음해보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제안해주는 어떤 그 약국 같은 맥주 약방 같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길이 뜸해진 신촌거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던 맥주축제. 이제는 해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신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도곡과 효주의 경기에서는 도곡이 4회 8점을 내며 12대1로 승리했습니다. 청구와 사당의 경기는 청구가 3회에만 무려 13득점을 하며 사당을 21대4로 크게 이겼습니다. 봉천과 가동의 경기는 가동이 10대0, 4회 콜들어 봉천을 물리쳤습니다. 방배와 도신의 경기는 방배가 매회 대량 득점하며 도신이 20대0, 4회 콜들어 승리했습니다. 상일과 중대의 경기는 중대가 상일에 9대2로 승리했습니다. 금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 의결됩니다. 금천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458억 원 규모로 그린 푸주간 조성과 행복 문화파크 등의 수건 사업과 생활 SOC 확충,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기업 피해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2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합니다. 오늘부터는 한낮 기온도 다소 내려가면서 가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가을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방문은 줄이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